내가 지금 대화자, 말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몰래 녹음하는 것, 그건 불법입니다. 사실 휴대폰을 몰래 볼 수 있는 방법들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휴대폰을 보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 잠금이 아직 잠겨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몰래 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방효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렇다면 상간소송 증거 도대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또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하니까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녹음이 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녹음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대화자, 말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몰래 녹음하는 것,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남편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녹음하시는 거 괜찮아요.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상대방과 내 말을 녹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상간남 상간녀를 만나서 막 따지고 할 때 얘기하는 도중에 녹음하시는 거 괜찮아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지 않으셔야 할 건 뭐냐면 상시에 불법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내 남편이 수상해, 내 아내가 수상해요. 그래서 뭔가 증거를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집에 상시 녹음이 되는 녹음기를 설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설치를 해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녹음기를 설치해서 상시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내가 말하지 않는 경우에도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 녹음입니다. 이렇게 불법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바람핀 상대방 배우자, 물론 이제 정말 잘못하고 못된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뻔뻔하게 이 형사법적으로 불법인 거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불법 녹음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 있어서 어쨌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중한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녹음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 알려드릴게요. 자, 저번에 100% 승소할 수 있는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연락 내역이었죠. 연락 내역에서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라 였는데요. 연락 내역을 보는 방법 첫 번째, 가장 고전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거죠.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는 도중에 사실 휴대폰을 몰래 볼 수 있는 방법들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휴대폰을 보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 잠금이 아직 잠겨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몰래 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연락 내역을 직접 보는 게 아니어도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연애하면 이제 유치해져 가지고 뭔가 카톡을 하다가 좀 꽁냥꽁냥한 그런 대화들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나중에도 보려고 자기도 모르게 캡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캡처 이미지가 사진첩에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첩에 있는 그 사진들이 구글 드라이브, 뭐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그런 저장 공간들 있죠.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업로드가 돼요. 그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게 로그인이 돼 있어서 그 드라이브 안에서 이런 캡처 이미지를 발견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 내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있어요. 차량에 블랙박스 있잖아요. 사실 부부간에 차량을 공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 칩을 몰래 빼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정도는 또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거를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영상들을 돌려봤는데 블랙박스가 또 소리도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중간에 전화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통화 녹음이 블랙박스 영상 안에 소리와 함께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애정 표현을 하는 통화가 녹음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 블랙박스는 이런 연락 내역, 통화 녹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더 직접적인 증거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저희가 100% 승소하는 방법 첫 번째가 애정 표현이었고, 두 번째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는 거였잖아요.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걸 또 추적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블랙박스에서 직접적으로 녹화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바깥의 장면이 이제 녹화가 되면서 입장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그런 운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상간녀, 상간남이 이제 이 차량에 같이 타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같이 타 있는 모습도, 그러니까 같이 탈 때의 모습도 찍혀 있고, 뭐 식당도 들르고 데이트를 하는 모습들이 찍히다가 어떤 모텔에 들어가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왔다. 다만 그 모텔에 입장하는 건 찍히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모텔에 도착한 날짜,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해서 증거보전 신청,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긴급하게 해야 돼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모텔 CCTV를 확보하면 이제 완벽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 내역을 이야기하다가 블랙박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로 조금 샜었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PC 카카오톡이 PC에 로그인이 되어 있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소송 중에는 정말 그 마지막에 엄청난 증거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어요. 어르신 분이세요, 사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상간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없다 보니까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려웠던 사안이었는데요. 좀 교제가 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정행위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신 그 배우자 분이 그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에는 남아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분께서 예전에 사용하시던 휴대폰을 우연히 자녀분이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자동 녹음이 된 통화 녹음 파일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접 증거를 거의 소송의 막바지에 발견을 해서 100% 승소하고 위자료도 많이 받고 이랬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증거 수집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구글 지도 아시죠? 그래서 구글 지도를 보면은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이동수단을 통해서 주로 뭐 운전이라든지 뭐 도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동 방법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했다라는 타임라인이 이렇게 쭉 기록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컴퓨터에 구글이 로그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은 행적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뭔가 좀 낯선 곳에 갔다. 거기 주소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모텔이더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와 긴급 상담을 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모텔에 들어간 이력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는 게 꾸준히 타임라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집, 아파트라면 이제 경비원의 CCTV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CCTV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CCTV뿐만 아니라 아파트면 그런 것도 있어요. 차량의 입차 내역 이런 거 있잖아요. 입차 출차 내역. 이런 것들이 구글 타임라인과 또 맞아떨어지고 이러면 사실 상간녀, 상간남의 집에 계속 드나들었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차량에 남아있는 내비게이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의 휴대폰에 내비게이션 어플이 있잖아요. 그 어플에 남아있는 방문 기록들 중에 또 수상한 방문 기록이 있다. 그러면 몇 월 며칠에 방문했는지 최대한 자세히 정보를 알아내서 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이렇게 하면 100% 승소할 수 있는 상간소송 증거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상간소송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100% 상간소송 승소 방법 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말씀드린 이런 증거 수집 방법도 이렇게 내용을 영상 하나에 축약해서 설명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다르고 또 이제 변호사가 들었을 때는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또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긴급하게 받으셔서 최대한 빠르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